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천재 정일주 변리사입니다. 저는 한이움 ICT에서 특허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허란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과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4가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리마다 보호 대상이 상이하고 보호기간이 상이합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실용신앙권의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실용신화는 특허법과 달리 기술적 사상이 고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차별화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외관과 같은 디자인을, 그리고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허 출원을 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 확보와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억제 때문입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20년 동안 특허권자 외의 제3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의 시장이 크다면 특허권자는 제품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특허권자가 경쟁사에게 특허권의 사용 허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경쟁사는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어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특허 등록 방어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발명을 독점할 필요는 없지만 제3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해당 특허 출원은 공개가 돼서 누구도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과제 자격 요건이나 자금 지원 또는 담보대출, 수의계약을 위한 목적 등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서 특허 출원을 수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요기요 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요기요는 배달 음식 주문 앱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먼저 주문자가 스마트폰 앱에 깔린 요기요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요기요 서버가 주문을 받아서 주문 정보를 음식점 단말기와 음식점주 및 배달원 스마트폰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음식점주 및 배달원 스마트폰에서 주문 접수 결과를 주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범위는 좀 더 분석해 봐야지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 주문 시장이 현재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에 맞는 좋은 특허라고 판단됩니다. 요기요의 앱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폭넓은 확대에 따라서 음식 배달 주문의 패러다임이 전화를 통한 주문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선점한 특허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분야가 좀 많이 발전된 만큼 해당 분야와 관련된 특허도 많이 출원되고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특허도 있는데요. 비제로는 자신의 등록 특허권에 기초해서 배달통과 델피넷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억제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입니다.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R&D를 통해서 제품에 적용되는 신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제3자는 그 기능이 들어간 동일 제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례는 LG전자의 시그니처 냉장고에 적용된 노크온 기능입니다. 냉장고 전면에는 글래스가 있죠. 이 글래스를 노크, 즉 똑똑 두드리게 되면 안쪽이 밝아지면서 내부에 배치된 물품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기능이 적용된 시그니처 냉장고는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당시 노크온 기능이 많이 인기를 끌어서 냉장고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노콘 기능을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경쟁사 제품에 시장 진입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특허를 기초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스프레소 기기는 커피 캡슐 머신 기기입니다. 네스프레소는 캡슐 커피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동일한 모양의 캡슐 커피를 만들 수 없었고, 이에 따라서 네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가는 캡슐 커피 시장은 네스프레소가 독점합니다. 당연하죠. 특허나 디자인이 독점권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스프레소가 등록받은 디자인권이 2012년 말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머신 대신 새로운 형태의 캡슐을 사용하는 버추오라는 기기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버추오는 기존의 캡슐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커피 캡슐만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추오 기기를 구입한 사용자는 버추오용인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네스프레소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나 엘리 같은 다른 원두커피 회사들은 어떨까요? 디자인권이 만료가 돼서 누구나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모양으로 커피 캡슐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보시면 네스프레소 머신용 스타벅스 커피 캡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의해서 스타벅스나 일리가 기존의 네스프레소 머신이 개척한 캡슐 커피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래는 디자인과 상표와 관련된 좀 유사 제품에 대한 분쟁 사례들인데요. 이 아래 제품들은 특히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던 스테디셀러 제품이랑 이와 유사하게 경쟁사에서 출시한 제품들입니다. A사가 만일 제품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사는 출시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A사 제품하고 유사하게 제품을 출시하고 이에 의해서 기존의 A사가 독점하던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사례 제품들은 누가 봐도 제품 컨셉이나 외관, 디자인, 명칭 등이 유사하죠. 마트에 가서 제조사와 명칭을 꼼꼼히 분석하고 구매하는 물론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저 제품들을 혼동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경쟁사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코맛 파이는 좀 유명했던 분쟁 사례인데요. 왼쪽 제품의 제조사인 오리온이 원 제조사고 오른쪽 제품의 제조사인 롯데제과가 후발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롯데제과가 계속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쓰게 되니까 오리온이 롯데제과의 상표권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오리온이 처음부터 초코파이에 등록을 받은 게 아니고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오리온의 등록 상표가 초코파이가 아닌 오리온 초코파이였기 때문에 초코파이는 오리온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롯데제과는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이 제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코파이를 쓰고 있죠. 표장으로. 오리온은 어떻게든 롯데제과 제품과 구분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정이라는 한자를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를 좀 제대로 등록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제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제품을 기획할 때 제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는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가치대로 매매가 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허에 대해서 거래가 진행됐었던 사례들인데요. 노텔이나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표준 특허에 해당하는 중요 특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허 매각이 진행되었던 시기는
다발적으로 스마트폰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구글 진영과 애플 컨소시엄이 특허 확보에 좀 열을 올리던 특수한 시기였긴 한데요. 그래도 노테 특허 6천 건은 45억 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특허와 함께 125억 달러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특허를 통해서 IP 금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진행해서 권리가 가진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맥주 브랜드 왓바의 간판값은 약 106억으로 산정이 된 바 있고, 바디 브랜드 안마의자에 대한 특허 내간의 평가 가치는 140억입니다. 산업은행은 특허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특허를 담보로 IP 담보 대출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56억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시절과 같은 유형 자산이 많이 없죠. 따라서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담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창업 기업이 좋은 기술이나 특허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기업이 돈을 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좋은 특허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특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R&D 부서의 연구원과 같은 사람들만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특허와 디자인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윤호 씨가 출원하였습니다. 왼쪽 특허는 캡슐에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에 대한 것으로 2014년에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오른쪽 디자인은 출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디자인권입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시니까 그 외관이나 또 마스크의 그 형태에 대해서 아마 디자인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허는 연구개발을 직업으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출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특허 출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한이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고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계시죠.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프로젝트 대상인 장치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적 사상을 연구하시고 도출하실 텐데요. 이러한 기술적 사상이 특허 대상입니다. 결과물은 소스코드나 오브젝트 코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도출을 하시게 되시죠. 이러한 결과물들은 저작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의 내용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앞서 특허권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경우 아무 발명에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서 독점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발명에만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새롭고 즉 신규하고 기존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에만 특허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스마트폰이 존재한다고 할게요. 만일 동일한 스마트폰이 출원이 되게 되면 이는 신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스마트폰이 출원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당업자가 기존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만일 스마트폰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실 때 유사선행 특허를 검색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에서 특허 검색이 가능합니다. 발명 명칭이나 핵심 키워드 등을 사용해서 검색하실 수 있고, 검색 방법은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만일 프로젝트 관련해서 유사 특허 출원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서는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국에는 다양한 업종별로 많은 스타트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사업과 수익 창출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정책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유치나 담보대출을 위한 목적 등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특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본 한이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CT 실무 역량을 향상시켜 보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ICT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